미스매치 네거티비티를 DCM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스탠다드 자극과 데비언트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뉴럴 소스 레벨에서 어떻게 그들 간의 인터랙션이 바뀌는지를 이제 분석하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델은 왼쪽과 같은 스탠다드 자극에 대한 모델과 데비언트 자극이 있을 때 이 스탠다드 그 모델에서 어떤 커넥티비티가 그 자극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그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지를 어, 알아볼 것입니다. 첫 번째 가정은 스탠다드 모델이 있고 그 디비언트 모델에서 어떠한 커넥티비티가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두 시그널을 잘 생성할 수 있는지를 볼 것입니다. 네, 분석을 위해서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SPM이라고 타입을 치시게 되면 이런 SPM 창이 뜨게 되고요. 나중에 그 우리 분석을 할 FM EG, MEG 부분을 선택하시게 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것과 마찬가지고요. 아까는 3D 소스 리컨스트럭션을 클릭했었는데요. 이제는 DCM 분석을 할 것이기 때문에 DCM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DCM 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러한 DCM 분석을 위한 창이 뜰 것입니다. 네, 조금 사이즈를 키워서 여기 있는 숫자가 잘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버튼 두 개는 우리가 이미 DCM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첫 번째는 그 설정을 읽는 데 사용을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계산을 하고 나서 그 설정을 저장하던가 그리고 결과를 저장하는 데 이용하는 버튼입니다. 지금은 그러한 DCM 파일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써도 되지만 여기서는 아직 처음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뉴 데이터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뉴 데이터를 선택을 하시고요. 우리가 아까 포워드 모델까지 만들어둔 이 넷 파일을 데이터 파일을 읽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두고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게 되면은 여기에 창에서 이제 실험 데이터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디스플레이를 눌러도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이 그래픽스 창만 한번 껐다가 다시 디스플레이를 클릭하게 되면 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모든 데이터가 한 번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는 우리가 두 가지 자극에 대해서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트라이얼스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1, 2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시 디스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첫 번째 리스폰스, 스탠다드 자극에 대한 첫 번째 리스폰스, 그리고 두 번째 데비언트 자극에 대한 리스폰스를 이렇게 나눠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가 가능한데요. 여기 타임 윈도우라는 부분에 1과 2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잠깐 이렇게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네, 실제로는 이 데이터는 0에서부터 400ms까지 가지고 있는 데이터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미스매치 네거티비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것은 0에서 200mm 사이에 있는 것에만 주목을 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1에서 200으로 타임 윈도우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디스플레이를 하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세 가지 옵션은 각각 데이터를 어떻게 우리가 다룰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디트렌드는 지금 0으로 두면은 이렇게 다시 디스플레이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시그널이 올라가는 효과를 우리가 1로 두게 되면 필터링을 통해서 그런 아티팩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는 지금 디트렌드를 1로 해서 데이터를 필터한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고요. 서브 샘플링은 데이터 수가 데이터 포인트가 많은 경우에 다운 샘플을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는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1로 두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프리 프로세싱 과정에서 다운 샘플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모드는 우리가 시그널을 지금 128개의 채널에서부터 얻은 시그널을 각각 118개의 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보고 싶은 모드로 이것을 디멘전을 줄여서 보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데이터를 생성할 때 가장 의미가 있는 모드들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맞춰서 생성해서 비교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부분이요. 1번 자극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듈레이션이 없다고 보고 있고 2번 자극, 그러니까 디비언트 자극에 대해서는 어떤 모듈레이션이 있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듈레이션이 주는 효과를 얼마나 넣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0과 1을 넣게 되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름을 예를 들면 저는 데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네, 이것은 아까 우리가 파워 프레젠테이션에서 보여드렸던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빨간 선으로 표시된 효과가 두 번째 자극에서만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래서 데이터를 읽고 데이터에 대한 세팅 그리고 디자인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료를 한 다음에는 넥스트 버튼을 넣어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옵션 하나 더인 해닝 옵션을 선택을 할 것인데요. 이것은 처음과 끝 부분을 0으로 맞춰주기 위한 옵션입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시그널이 그 윈도우의 끝자락에서 0에 가까운 값으로 보정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일렉트로마그네틱 모델과 관련된 옵션입니다. 첫 번째는 IMG 이미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ECD라는 그 방법인데요. ECD라는 방법에서는 그 일렉트로닉 커런트 다이폴 옵션인데, 이 옵션을 쓰게 되면 소스의 위치뿐만 아니라 소스의 방향, 그 다이폴의 방향성까지도 생각하는 모델이고요. IMG 모델에서는 그렇지 않고 방향이 고정된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좀 기본적인 IMG 모델을 써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셋과 듀레이션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온셋과 듀레이션은 자극은 0초에 들어왔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영역에 그 자극이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대략 64초이다 라고 보고 있는 옵션입니다. 이것은 그 SPM 매뉴얼에서 추천을 하고 있는 값인데요. 보통 100ms의 첫 번째 자극이 첫 번째 피크가 나타나는 ERP 디자인에서는 ERP 실험 데이터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온셋 타임이 64초, 60초 정도면 충분히 이 데이터들을 설명할 수 있더라 하는 것을 서제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볼 소스의 위치인데요. 우리가 볼 소스의 위치는 우리가 볼 소스의 위치는 이미 이전 연구에 의해서 이런 5가지 영역이 소스 로컬라이제이션에 의해서 미스매치 네거티비티에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이 5가지 영역을 M&I 스페이스 좌표를 입력하는 것을 통해서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5가지 이름을 타입을 여기 부분에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름을 쓰고 그리고 좌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이폴이라는 것을 다이폴즈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그것을 디스플레이에서 보여줍니다. 네. 여기서 소스 다이폴 넘버를 바꿔주시게 되면 지금 1번 소스, 2번 소스, 3번 소스, 4번, 5번, 그리고 모든 다이폴의 위치를 한 번에 평면에 프로젝션에서 나타낸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관련된 부분은 뉴럴 모델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뉴럴 모델은 우리가 어떻게 이 소스 간의 커넥티비티를 연결시켜서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조금 시간이 걸려서 먼저 슬라이드를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뉴럴 모델은 지금 그 포워드, 백워드, 라테럴, 그리고 인풋, 그리고 비 매트릭스에 대한 그 매트릭스에 대한 입력을 각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포워드에 대한 입력 부분만 먼저 크게 확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드리자면 지금 로우와 컬럼이 의미하는 것이 각각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는 정보가 컬럼으로, 그러니까 열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to로 가는 거, 그 to로 끝나는 거, 어디로 그 시그널이 가게 되는 방향, 타겟이 되는 것이 지금 로우가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순서는 우리가 아까 소스 네임을 쓸 때의 순서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넣고 싶은 모델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스탠다드 ERP라는 그림에서 그 포워드 모델은 이렇게 화살표, 블랙 화살표로 표시된 것이고요. 점선 화살표로 표시된 것이 백워드, 그리고 그 라테랄 인터랙션이 이렇게 서로 간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그 주어진 인터랙션이 되겠습니다. 각각 세 가지 종류의 인터랙션의 차이는 포워드인 경우에는 네 번째 그 레이어 4에서만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는 결과 인터랙션이고요. 슬라이드를 좀 큰 것을 다시 보여드리자면 세 가지 타입의 인터랙션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첫 번째 것은 그 레이어 4로만 이렇게 들어가는 포워드 인터랙션이고요. 백워드 인터랙션은 그 위에 있는 셀과 밑에 있는 셀, 피라미달 셀과 이니비토리 셀에 동시에 자극이 들어가는 종류이고, 라테랄 인터랙션은 세 가지 모든 뉴럴 퍼퓰레이션이 자극을 받는 인터랙션입니다. 모든 출력은 피라미달 셀에서부터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지금 포워드, 백워드, 라테랄 인터랙션이 서로 다른 것은 서로 다르게 입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영역 간의 인터랙션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가설에 기반해서 설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의 모델과 같으면은 그 하위 영역에서 상위 영역으로 가는 것은 포워드 모델, 그리고 상위 영역에서 하위 영역으로 주어지는 시그널은 백워드 모델로 이렇게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영역 사이에는 라테랄 인터랙션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모델 안에서는 포워드 인터랙션이 세 가지로 이렇게 세 개로 주어져 있는데요. 이 세 개를 입력을 하게 되자면 이렇게 포인트를 점을 찍어 주시면 되고요. 점을 찍으실 때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from 컬럼에서 여기서 시작해서 to 여기로 가는 것, LA1에서 시작해서 LSTG로 가는 인터랙션, 이런 1번 인터랙션을 선택하고 싶을 때는 이 점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RA1에서 RSTG로 가는 인터랙션도 RA1에서 RSTG로 가는 인터랙션, 이 포인트를 클릭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RSTG에서 IFG로 가는 인터랙션도 3번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포워드, 그리고 반대로 가는 백워드 세 가지 인터랙션, 라테랄 인터랙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인풋,
그 외부 자극이 들어오는 LA1, RA1 이 두 영역에 대해서 클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B 매트릭스, 우리가 자극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커넥티비티를 이렇게 찍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포워드와 백워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 시그널을 생각하고 커넥티비티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아니고 다른 매트릭스, 다른 디자인으로 이 차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표대로 점을 먼저 찍겠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설정을 다 하셨으면 이제 DCM을 돌릴 준비가 끝난 것이고요. 인버트 DCM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제 인버트가 시작이 돼서 이러한 디스플레이 창에서 그 결과를 이터레이션을 돌고 있는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숫자는 몇 번째 이터레이션을 돌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 첫 번째 그 부분에서 표시하고 있는 것은 뉴럴 스테이트입니다. 그래서 멤브레인 포텐셜, 뉴럴 그리고 커런트들을 같이 다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 실험 데이터랑 얼마나 잘 맞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스텝, 여기 있는 두 번째 쪽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선은 실험 데이터이고요. 실선은 우리가 모델로부터 생성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여기 두 가지 부분은 첫 번째는 파라미터 fx랑 관련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델 파라미터들에 대한 값이고요. 오른쪽 부분은 옵저베이션 모델이랑 관련된 파라미터 값이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걸 계산이 돌고 있는 동안에 먼저 그 실험 데이터, 추정 결과를 가지고 어떤 것이 나오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추정이 계속되고 있고요. 추정이 끝나면은 그리고 말씀드린 거 잊었는데 왼쪽 부분이 스탠다드 자극에 대한 것, 그리고 오른쪽 부분이 데비언트 자극에 대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은 여기 왼쪽 밑에 있는 그 창을 이용해서 우리가 우리 DCM 결과를 디스플레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기 맨 마지막에는 다이폴은 우리가 다이폴 위치를 바꾸는 ECD 바꾸면서 ECD를 설정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옵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ERP를 선택하시게 되면 우리가 8개의 모드를 가지고 분석을 하겠다라는 것을 조건으로 두었었기 때문에 각각의 모드가 얼마나 잘 재현이 되는지를 각각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128개의 채널에서부터 8개의 모드로 바꾸어서 그것이 얼마나 잘 재현이 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각각 그 스탠다드랑 그리고 데비언트 자극에 대한 시그널이 되겠고요. 점선이 실제 데이터, 그리고 실선이 우리가 재현을 해낸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잘 재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을 채널 레벨이 아닌 소스 레벨, 각각 우리가 설정했던 소스 레벨에서 어떻게 시그널이 재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여기서는 점선과 실선이 각각 익사이테토리랑 이니비토리, 그리고
세틀라이트 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LA1, LSTG, 그리고 여기도 좀 다르네요. RSTG 이런 부분이 스탠다드 자극과 디비언트 자극에 대해서 액티비티가 뉴럴 포퓰레이션의 액티비티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RA1 같은 경우에는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추정하려고 했던 그 커넥티비티가 실제 어떤 값이었는지 하는 것을 커플링 A를 선택하시게 되면 그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 매트릭스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네, 그리고 C, 그리고 그 트라이얼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하는 것을 비교해 볼 수 있고요. 그 인풋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리고 인풋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자극이 들어갈 때 우리가 가우시안 함수를 64초 근처에 64ms 근처에서 주어진다고 했었는데요. 그 자극이 어떻게 최종적으로 피팅이 되었는지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스폰스가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미지로 표현을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EG 데이터를 볼 때처럼 2D 맵에서 스컬 맵에서 우리가 이 모델로부터 생성한 반응과 그리고 실제로 EEG 데이터에서 얻어졌던 그 반응들을 같이 보면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계산이 끝난 것 같아서 다시 결과로 돌아오면은 이렇게 계산이 끝나 있는 것을 마지막에 확인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아까 플롯을 예를 들면 모드를 보고 싶으면 모드를 선택하게 되면 그래픽스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8개의 모드가 확인이 가능하면서 또 소스 레벨에서의 액티비티 그리고 각각의 커넥티비티에 대한 정보 그리고 트라이얼에 따라서 다른 정보 그리고 리스폰스 ERP의 모드들이고요. 그 다음에 스칼프 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DCM 추정이었고요. 여러 가지 몇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몇 개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니셜라이즈를 클릭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터레이션을 돌고 있는데요. 이 이터레이션을 처음부터 프라이어 민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DCM이 끝난 것의 결과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옵션이고요. 이것을 클릭하면 다른 DCM에서부터 이니셜을 이용해서 시작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를 선택하시게 되면 우리가 어떤 파라미터에 대한 선택사항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커넥티비티는 내가 이 커넥티비티는 이 정도 이 값일 것이야. 혹은 그 값이 거의 확실해 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면 그 정보를 이용하실 수 있고요. 그 정보를 다른 이미 추정한 DCM에서부터 읽어와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설정은 로드를 통해서 DCM을 읽어오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옵션은 이제 DCM이 해석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것은 다음 비디오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DCM 분석이었습니다.